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꽤나 수다스러운 승객이 옆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거리 여행에서는 다들 그런 만남을 귀찮게 여기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다. 나에게는 그것이 꼭 싫은 경험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적 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로서는 즐겁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통해 나는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교훈을 얻기도 한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두려움과 환희로 채워진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누가 뭐래도 그 이야기들은 유명한 텔레비전 토크쇼에 등장하는 화제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그다지 즐겁지 않은 만남이 있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장시간 옆자리에 앉아 여행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600마일을 비행하는 동안 꼼짝없이 붙어 앉아 그의 성실한 청중이 되어줘야만 한다. 그날도 그런 날 중에 하나였다. 옆자리에 앉은 50대 백인 남자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상투적인 주제를 갖고 세상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긴 논설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예 포기하고 잠자코 그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요즘 세상의 젊은 것들이란... 그는 10대를 포함한 모든 젊은이들의 비뚤어진 행동 방식에 대해 사정없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도 막연한 증거를 갖고 모든 청소년이 잘못되고 타락한 형태를 집중 공격했다. 그의 주장은 다분히 텔레비전 9시 뉴스에서 본 편파적인 내용들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 도착하자 나는 곧장 호텔로 향했다. 나는 지역신문을 하나 사들고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신문을 펼쳐 들었을 때였다. 신문 안쪽 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작은 토막 기사가 난 눈에 띄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토막 기사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일면 톱뉴스로 실렸어야 마땅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15세의 소년이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소년은 계속해서 방사능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았다. 그 결과 소년은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았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그 나이에 그렇게 됐다면 나는 남의 시선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소년의 같은 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모든 학생들은 자기들도 삭발을 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부모에게 부탁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브라이언만이 학교 전체에서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신문의 그 난에는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들의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삭발을 한 수많은 학생들이 서 있었다.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결코 오늘날의 신세대에 절망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교육학 박사인 한옥 메카시의 짧은 일화를 적은 나는 신세대를 걱정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TV 광고 중에 쿠크다스 광고가 생각나는 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명세빈 씨였던 것 같은데 난 오늘 친구를 위해 머리를 깎았다? 이런 식의 카피였던 것 같은데요. 머리를 삭발한 명세빈 씨가 이렇게 수줍게 웃는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광고도 파장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위에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문기사를 저도 보진 못했지만 그 사진 속에 머리를 깎고 있는 소년이나 그 뒤로 서 있는 수많은 삭발을 한 학생들, 또 머리를 깎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모두의 표정이 정말 밝고 행복해 보였을 거라는 건 뭐 보지 않아도 눈에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는 말은 동굴 벽화에도 써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세대에서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기사들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언론의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나 또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친구들의 기사를 볼 때는 기성세대로서 반성도 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청소년들 전체가 그런 것 같이 비춰진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전에 제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학교예술 교육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정말 기획하고 연출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중고생들 동아리 페스티벌 같은 행사였는데요. 꽤 규모가 커서 전국에서 한 150여 개의 학교가 참여를 했고 서울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2박 3일간 자신들이 연습해온 공연들을 선보이는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저도 청소년들을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수업 안 듣고 한 3일간 놀다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줄 알았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공연이 오르기 직전까지 연습하는 모습들이나 자신들의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 객석에서 끝까지 남아서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하던 모습들, 하물며 공연의 퀄리티도 정말 엄청 높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밴드, 댄스, 진짜 연출자로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요즘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모습들, 또 선진화되어가는 의식들, 역량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은 특성화 학교들이 정말 잘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도예고등학교나 조리, 미용, 뭐 이미 청소년 때부터 전문적인 직업을 위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의미 없이 다니는 대학 생활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른들의 역할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건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초등학생이나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 학생들, 학교에선 자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교육 문화들, 뭐 어른들이 바꿔줘야 아이들이 바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좀 믿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면 정말 멋있는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욕만 하지 말고요, 이쁘게 한번 바라봐 주자고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좋은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인 사연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